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TV 제역사TV입니다. 오늘은 소현세자의 독살설에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소현세자의 독살설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의 뒷받침 때문에 사실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기록은 소현세자를 입관할 때 곁에서 지켜본 왕족 이세환이 입관 후 궁을 나와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말 소현세자는 독살을 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소현세자가 독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배구 고두려의 치욕을 당해야만 했던 인조, 그리고 인질되어 조선을 떠나는 소현세자. 이 소현세자가 인질되어 떠나던 그날 인조는 서울은 지금의 고양시까지 배웅을 하게 되고, 당시 이 소현세자를 이끌고 가던 청나라 사신인 도르곤에게 소현세자를 몸이 좋지 않으니 온돌방에서 재워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던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부정이 느껴지는 인조의 말 한마디. 그렇다면 왜 소현세자는 인조에 의한 독살설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고 하는 근거는 아까 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더불어 세자의 심양에서의 생활에서 비롯된 인조의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청나라는 조선과의 현안을 소현세자와 상의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아무리 세자라 해도 왕이 있는 한 정사를 함부로 논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는데요. 또 청나라가 툭하면 인조에게 왕위 교체론을 언급합니다. 인조는 예전에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충렬왕과 충선왕을 번갈아 왕위 교체한 전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했고, 이 때문에 소현세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이럴 때 소현세자가 귀국하는 송별연에서 용골대는 소현세자에게 대흥망룡의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 대흥망룡의는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소현세자는 거부했지만 이 같은 소문이 또 인조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자 인조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인조실록에서도 인조의 의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643년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인조는 소현세자에 대한 대우가 점점 후하게 되자 이를 더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년의 세월을 넘어 소현세자가 영구 귀국하게 되고 두 달 후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현세자의 사망에 있어 시침을 하였던 의관 이영익이 있었습니다. 이 이영익은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 내의원에 특채로 들어오게 되고, 또 번침이라는 시술로 인조의 총애를 받았던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영익의 시침 후 소현세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많은 관리들은 이영익의 처벌을 주장하게 되지만 인조는 의관 이영익을 감싸게 됩니다. 이영익은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는 의원이 함부로 침을 놓다가 세자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참 상반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굉장히 간소화하였고, 장남이라서 상복도 3년을 입어야 했지만 1개월 만에 상복을 벗어버리게 되고, 신하들은 우리만이라도 1년을 입게 해달라 청했지만 인조도 그 역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원래 원손이던 석철이 세손이 되어야 했지만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고, 원손이던 석철과 성리는 유배 후 죽게 되는데요. 이후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마저 인조를 독살시키려 했다는 영모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석철의 죽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난 뒤 용골대가 석철을 청나라에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하자 인조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의심이 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용골대가 석철이 크면 본인 인조와 왕위를 교체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소문이 퍼지게 되자 석철의 죽음 역시 인조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도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소현세자는 독살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소현세자는 영구 귀국길에 오르던 심양에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세자의 심양 시절을 기록한 심양일기에서도 역시 귀국하는 길에 치료, 병이 도진, 치료, 또 병이 다시 발생한 이런 기록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몇 해 전 국역에 성공한 동궁일기에는 소현세자의 병증과 치료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요. 소현세자는 원래 심양에서부터 산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산증은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몸에 한기가 돌면서도 열이 나는 병증인데요. 이는 한의학에서 몸에 한기가 있으면서도 열이 나는 것은 가짜 열로 보아 오히려 열을 올려주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궁일기에 의하면 세자가 귀국한 뒤 교체된 이 의료진들은 이 세자의 병을 학질로 오해한 나머지 열을 내리는 반대의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며칠 만에, 그러니까 반대의 치료를 행하게 되면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록에 기록된 몸이 검고 선열을 이야기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기록은 입관시의 기록으로 만약에 피가 흘렸다면 입관을 그대로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산증의 경우 몸에 한기와 열이 나게 되면 그 이후 시체는 열에 의해 몸이 검게 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선열에 대한 건 역시 열에 의해서 검붉은 자국을 그 이세환이 선열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조차 유일하게 실록에서 의심을 했던 소현세자의 죽음, 그 비밀은 인조와 이영익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